사주적으로도 봐도 일단 타고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다른 얘기인데 같은 맥락인 거야. 어차피 후손들한테 다 내려가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들의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 노력도 많이 하시고 겸손하신 분들도 많고, 내가 자수성가하고 그때부터 내가 적금을 붓고 저축을 해서 내가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 그만큼 어르신들이 빌어놓고 한 게 자손한테 그만큼 덕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사실 이때까지 많은 손님들을 보셨잖아요. 부자 손님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예. 특히 40대, 50대 부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부자분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노력이라는 거를 많이 해요. 절제라는 것들을 많이 해요. 남들처럼 나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살진 않아, 일반 사람들처럼. 근데 일반 분들 중에 그런 경우도 있죠. 저만큼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수성가하는 분들의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위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진짜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력을 하세요. 왜 우리가 뭐 남들 잘 시간에 일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가 힘들어. 나도 뭐 사람이니까 깨가 나잖아요. 뭐 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또 하다 보면 뭐 내일 해야 되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나는 내 스스로는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투정을 부린단 말이에요. 나는 이만큼을 해놓고 이거를 노력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냥 반대는 그런 한계점을 안 둬요. 그런 한계점을 두지를 않는다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선생님은 또 이제 사주랑 신점도 같이 네. 보면서 보시잖아요. 네. 이 사주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좀 틀린 게 있을까요? 사주적으로도 봐도 일단 타고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주 자체가 사업을 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은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 아니면 이제 뭐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연예인이라든가 예술 쪽으로 나가셔야 되는 분, 이거는 기본 우리가 얘기하는 천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걸 타고는 나셔요. 그런 40, 50대에 꼭 돈을 떠나서도 일단 성공하신 분들은 내 길을 잘 가. 내 사주대로 잘 가. 그러니까 본인 사주에 맞게끔 일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직업도 잘 택하고 또 그쪽으로도 포기를 안 하고 가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주라는 걸 하나의 길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 길로 잘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샛길로 샌단 말이야. 똑같은 목적지를 가도 자꾸 신호가 많은 길로 가고 비포장 도로로 가고 산길로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목적지라고 하도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조상의 덕을 많이들 보세요. 어쨌든 조상이 돕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조상이 돕고 신이 돕는 거죠. 이때에 계신 할머니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그만큼 빌고 공이라는 거를 들어놓으면은 그게 다 후손들한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줄이 끊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할머니까지는 뭐 열심히 이런 무당집을 다니시거나 또 뭐 절로 다니시거나 공 많이 들여놨어.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뭐 정립해 놓은 게 있는 거야. 할머니가 정립해 놓은 게 있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내 아버지가 다 타먹으면 나는 타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정립해 놓은 거 다 탔잖아. 보험 들어놓은 거 다 썼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내가 공들여서 내가 그걸 찾아먹는 수밖에 없다고. 사실 저번 편에서 돈을 열심히 버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 특징, 네네네. 그 편에서는 이제 조상님이 업을 졌으면 네. 자식까지 내려온다. 응. 이거랑 반대네요. 따지고 보면은. 같은 맥락인 거지. 어차피 내려오니까. 공줄도 마찬가지로 공들여놓은 게 있으면 후손들한테 내려가는 거고, 죄를 진 게 있어도 그거를 풀어내지 않으면 후손들한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인데 같은 맥락인 거야. 어차피 후손들한테 다 내려가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들의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 노력도 많이 하시고 겸손하신 분들도 많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사모님이 되셨든 아니면 부부가 같이 다니시든지 아니면 그 위에 어머니라도 공을 많이 들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본인들이 이렇게 네. 공을 쌓는 건데. 내가 공을 싸서 내가 타먹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집에서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내가 자수성가하고 그때부터 내가 적금을 붓고 저축을 해서 내가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재산이라든가 돈 같은 거는 눈에 보이고 뭐 통장이 있고 하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지만, 공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데 위에서 그만큼 어르신들이 빌어놓고 한 게 자손한테 그만큼 덕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혹시 관상적 특징도 있을까요? 물론 타고나시는 분들이 있죠. 한참 전에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이제 관상학적으로 조금 내가 나아지기 위해서 뭐 이제 좀 고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저거야 장명이라든가 관상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사업자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에 어떤 풍수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를 바꾸셔갖고 운이 발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봤고, 또 제가 많이도 조언을 해드렸고,
장명, 뭐 성형,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현재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것들을 네. 좋게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나한테 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고, 장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뭐가 안 좋으니까 이름이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망이고 기대잖아. 이걸 바꿔서 내가 잘 된다고 하니까는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성형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뭐 흉이라는 게 아니면 점이라는 게 어느 자리에 있어서 그게 나한테 뭐 쉽게 말해서 죽음의 점이 될 수도 있고, 왜 그리고 사람이 얼굴에 일단 흉이 있으면 인상이 사나워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뭐 그게 이제 내가 사회에 나와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은 그 흉을 없앨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갖고 성형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한테 안 좋은 게 있다고 하면은 일단 안 좋은 거를 고치고 나야 나한테 이제 그만큼 좋은 게 돌아오겠죠.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자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조상님, 그리고 세 번째가 본인에 대한 변화. 변화는 중요하죠. 이 세 가지만 알면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뭔가 변화가 된다 그러면 바뀌죠. 근데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야. 조금 변해갖고서는 양이 안 차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거나 그러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도 작게 변화를 하시면서 거기서 자꾸 내가 잘 된다 믿고 점점 좋아지고 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만큼 더 되니까 하니까 되는구나 하고 더 노력하고 하시는 분들은 성공을 하죠. 우리가 타고났을 때 죽어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 같은 무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풍파가 있고 힘듦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하는 거지 처음부터 누가 무당하고 싶어서 무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사람이 극한까지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극한까지 몰렸을 때 최후의 선택을 하는 게 무당이라는 직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무당을 팔자로 태어난 내가 그냥 사람으로 살 때는 아무래도 힘이 들겠죠. 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주변에 이제 막 이런 상황도 변하고 사람도 잃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는 내가 무당이라는 내 길로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이제 살아가는 삶이 나아지고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만큼 살아날 길이거나 나아지는 길은 있어요. 단지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해서 못 찾고 아니면 그냥 무시해서 지나쳐 가든 그런 것처럼 내가 나한테 일단 변화를 주고 하면은 반드시 좋아지실 수는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나부터 변화를 하시면은 꼭 좋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